지난 6월 한국의 곡식 종자들이 북극으로 향하는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북으로 2,000km. 종자들이 도착한 곳은 북극해의 외딴 섬에 위치한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 100년이 지나도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얼음산을 뚫어 만든 터널 안에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저장고는 홍수가 나거나 빙하기가 찾아와 곡식의 종자까지 모두 죽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2의 노아의 방주로 불리는 이곳에는 지금까지 200여 나라의 종자 27만 종 1억 1천여 점이 공수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벼와 콩, 수수 등 5천여 점의 귀중한 식량 자원을 이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되찾아다가 유사시에 되찾아서 다시 식량을 만드는 소중한 재료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2007년 말부터 우리나라는 밀가루 구하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밀가루 값은 2배나 올랐고 밀가루로 만든 모든 제품도 덩달아 치솟았습니다. 국수 같은 것도 이거 1,300원 있는데 지금 2,000원이 넘어요. 황당해가지고 지금 하나밖에 못 사가요. 6개월 전에 16,000원, 17,000원 하는 것이 지금 31,000원, 32,000원을 하고 있고요. 밀가루가 왜 모자랄까요? 가뭄으로 지구촌 밀 수확량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자 저장고에 모인 사람들이 우려한 대로 곡식들이 다 말라 죽고 밀도 쌀도 구할 수 없는 날이 정말 다가온 것일까요? 해마다 우리가 100만 톤의 밀을 수입하는 나라 호주. 농부 한 명이 농사 짓는 면적이 우리나라의 30배에 달할 정도로 농업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6월 찾아가 본 호주의 농촌은 그런데 바짝 메말라 있었다. 20년째 농사를 지어온 데이비 씨도 지독한 가뭄에 손을 놓고 말았다. 밭은 10cm도 파들어가지 못할 만큼 단단히 굳어 밀알은 싹조차 틔우지 못했다. Very hard. It's heavy clay soil, and without moisture in it, it's very hard for any plant's roots to penetrate it. 초등학교 운동장만큼 넓은 저수지는 마른 풀만 가득했고 가축을 먹이는 조그만 물웅덩이만 남았다. 물값은 10배나 뛰어 저수지를 한 번 채우는데 6만 달러의 거금이 필요하다. Currently standing in the bottom of our irrigation recycle dam, which normally in the winter and spring would have about 2 metres of water in here, which would equate to about 60 megalitres of usable water. 농경지를 휘감던 강물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논에 물을 가두는 벼농사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선친 때부터 벼농사를 지어온 워렌. 2년 전 벼농사를 포기했다. 대신 가뭄에 강하다는 유채를 심었다.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 갈라진 농수로 유채라도 제대로 자랄지 걱정이다. We haven't grown rice for 3 years now because of the lack of rainfall and irrigation water. So because of that now we actually go and grow canola and wheat in our rice fields.
언젠가 다시 비가 내리겠지 하며 버텨온 시간이 무려 6년. 타들어가는 땅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뭄이 계속된다면 농사를 아예 접어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It's been hard. I mean, it's been hard on our families. I was born and bred in this area, and my intention was to farm here happily all my life. But at the moment, we wonder, if climate change is real, maybe we need to be looking to do something else. 적도 이남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호주 데닐리 퀸의 도정 공장. 쌀이 드나들던 출입구는 굳게 잠긴 지 오래. 철로에는 잡초만 무성하다. 지난해 단 한 명도 벼농사를 짓지 못해 올 초 결국 문을 닫았다. There's no water. No water? No water. No rice? No water, no rice. We need water to grow rice, and the farmers haven't got water. 호주는 1헥타르당 쌀 생산량이 8톤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했던 곡창지대였다. 비행기로 벽실을 뿌리고 트랙터로 나락을 거두면서 2천여 농가가 지난 80년 동안 호황을 누렸다. 그런데 지난해 호주 전역에서 벼농사가 가능했던 농가는 불과 20여 곳. 올해 초 수확량은 19,000톤, 2001년 생산량 174만 톤에 100분의 1로 추락했다. 국내 수요도 감당하지 못해 호주는 쌀 수입국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무엇이 호주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 지난 6년 동안 계속된 혹독한 가뭄이다. 농촌 마을이 양 경매로 시끌벅적하다. 한때 호주의 경제는 양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었을 만큼 양사육은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그런데 계속된 가뭄에 목초지마저 타들어가 양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다. 지난 30년을 양과 함께해온 티그 씨는 조만간 목축을 그만둘 생각이다. Stress, a lot of suicides as farmers can't cope. A lot of if this year didn't come off, if we don't get a reasonable season this year across southern Australia particularly, I think a lot of farmers will be selling up. 양들이 맘껏 풀을 뜯던 방목장. 너른 들판에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난생 처음 돈을 주고 사료를 사와야 하는 상황. 지난 2006년 호주의 농가당 적자는 평균 4,500만 원에 달했다. 가뭄은 무서운 것이었다. 바짝바짝 타들어가던 호주에 요즘 난데없는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불어난 강물이 둑을 무너뜨리고 삽시간에 마을과 주변 농경지를 집어삼켰다. 산등성이로 대피하지 못한 소들은 그대로 강하류로 떠내려갔다. 피신했던 주민들이 이제야 집으로 돌아온다. 사람의 머리보다 높이 물이 들어찼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We don't have no worries of floods really. Since the 54 was the last big flood, and this is 54 years later we got the next biggest flood. 가뭄 끝에 단비가 아니라 홍수가 덮친 것이다. 이번 홍수로 제키 씨는 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았다. 산기슭에 대피시켜 떠내려간 젖소는 없었지만 전염병이 돌아 20마리가 폐사했다. 우유 생산량은 절반으로 뚝 떨어져 탱크 2개 중 하나는 가동을 중단했다. 목초지가 온통 진흙탕에 뒤덮여 당분간 값비싼 사료를 사다 먹여야 한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고통, 농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Things are definitely changing. Yeah, we seem to be going from drought to flood to back to drought again, and then we had pretty much a near flood again last week. So yeah, things are a little bit higgledy-piggledy. 호주에 왜 이런 재앙이 잇따르고 있는 걸까?
호주는 태평양과 인도양 등 세 개의 큰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바닷물 온도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 Over the last 6 years, we've had 2 El Nino events, so drought-producing events in Australia. But also with those events, we've had very high temperatures, and the high temperatures can be attributed to climate change. So we have very strong maximum temperatures, large heat waves across southern Australia especially.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지구가 변하고 있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호주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후 변화가 진전된 상황이다. In Australia, we're going to get hotter and hotter, and we're already on a very warm continent. So that's not a good picture for heat waves in summer especially, and we have all the agricultural impacts as well as having human impacts. 농산대국 호주의 가뭄은 전 세계 식량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밀 자급률이 400%인 호주는 그동안 대부분의 밀을 싼 값에 해외로 넘겨 지구촌 교역 물량의 30%를 차지했다. 그런데 2006년 수확량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추락해 1,500만 톤의 밀이 국제시장에서 종적을 감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밀 재고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가격은 급등에 급등을 거듭했다. Australia had 2 bad growing seasons for wheat in 2006 and again in 2007, and that was terrible for the wheat crop from a global perspective because Australia exports most of its wheat, and that set in motion the exciting rally that we saw in wheat prices in 2007. 한국에 충격이 밀어닥친 것은 2007년 말이었다. 밀 자급률이 0.2%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매년 호주에서 100만 톤 이상을 수입하곤 했다. 그런데 호주의 가뭄으로 국제시장의 밀이 바닥난 상황. 국내에 보관하던 재고까지 모두 소진되자 난리가 났다. 밀가루를 구하지 못해 음식점마다 발을 동동 굴렀고 자장면과 국수 등 즐겨 먹던 음식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 우리나라 같이 곡물이 생산되지 않는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런가 알지도 못하겠고 과연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런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라면과 과자 등 밀가루 제품도 최고 60%나 가격이 껑충 뛰었다. 감당이 안 돼요. 애들이 계속 찾길래 저희는 그래도 안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가격이 한 20-30% 정도? 가자값만 그 정도. 호주를 뒤흔든 가뭄은 적도를 가로질러 6,000km를 날아와 한국의 장바구니 물가에 지진을 일으켰던 것이다. 대서양의 북쪽 끝 북극해의 관문인 스발바르 롱기어 비엔. 북극에 가장 가까운 섬으로 북극해의 변화를 연구하는 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겨울에 바다도 섬도 모두 얼음에 덮여 겨울잠을 자고 여름은 늦게 찾아옵니다. 바다가 풀려 유람선이 뜰 수 있는 6월이 돼야 마을은 관광객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해 전부터 얼음이 조금씩 일찍 녹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겨울에 바다가 조금 더 얼어붙지 않은 것입니다. Used to have sea ice every year, but for the last 3 years we haven't had sea ice in this area. We have followed and tried to figure out why, and for sure the temperature in the fjord is one reason for this.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북극은 지구의 온도를 늘 일정하게 유지하는 에어컨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바닷물은 아주 천천히 적도와 북극 사이를 순환합니다. 난류를 타고 북상한 바닷물은 북극의 얼음을 만나 차갑게 냉각되고 무거워져 심해로 가라앉습니다. 찬 바닷물이 다시 적도로 되돌아오면서 지구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북극에 유입되는 바닷물의 온도가 너무 높아져 북극해의 얼음이 심하게 녹고 있습니다. 지구는 온도 조절 기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열된 지구는 강력해진 태풍과 지독해진 가뭄으로 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So the latest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ndicates that wet areas will become wetter and dry areas will become drier. And it's this fluctuation in the intensity and frequency that is the result of climate change.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퀘존시티. 정부 및 판매소 앞에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도 여전히 줄을 선 사람들. 시중 쌀값이 정보미의 2배를 넘어서자 너나 할 것 없이 저렴한 쌀을 구하기 위해 몰려 나온 것이죠. How often? Always, every day. We've been buying NFL rice every day. Matagal na po doon nga sa doon. Isang oras po. Mahirap po eh. Malaking ano ba? Malaking bagay kasi mahabang ano eh. Pila dito. 정부 및 판매소 출입은 하루에 한 번으로 엄격히 통제됩니다. 손목에 도장을 찍고 번호표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은 고작 3봉지 6kg. 한 가족이 이틀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You come from there na lang, ma'am, ha? I have 6 families and then after 2 days, I want to come back there. 쌀 자급률이 92%에 불과한 필리핀은 올해 210만 톤을 수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워진 지구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태풍은 지난해 방글라데시를, 올해는 미얀마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연간 2천만 명을 먹여 살리던 호주의 벼농사 역시 회복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제 쌀 재고량은 역대 최저인 7천만 톤으로 추락했고 아시아 쌀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And if you consider that the internationally traded rice is only about 7% of world rice production, then there's a situation where any disruption to the market can lead to very rapid price increases. 태풍이 또다시 어느 나라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죠. 쌀을 먹는 모든 나라가 불안감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What we've seen is the overall supply of rice has declined quite sharply in the last few months, and there is a perception that there isn't enough rice to go round. Now, actually, there are plenty of rice stocks globally, but people start to panic when they even think about the idea of populations growing hungry. 해마다 1,000만 톤을 해외에 내놓던 태국과 500만 톤을 수출하던 베트남이 차례차례 곡간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수출 동결 소식이 알려지자 지구촌 최대 쌀 수입국인 필리핀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내수 시장의 쌀값은 2배나 뛰었고 총을 들고 쌀을 지킬 정도로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황한 필리핀 정부는 150만 톤의 쌀을 작년 가격의 2배인 톤당 $700에 사들이고 맙니다. 국제 쌀 시세는 이후 톤당 $1,000까지 계속 치솟았습니다. Because we have to have a buffer stock always. Remember that, same with Japan, Philippines is a typhoon belt. Every now and then we have typhoons, and because of the global, you can imagine. 기후의 재앙은 이렇게 지구촌 식량 위기에 불을 당겼습니다. 1970년대 이후 지구촌은 녹색혁명을 통해 기록적인 식량 증산을 이뤄냈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름의 풍요를 구가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런데 변해버린 지구는 더 이상 인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Global agricultural productivity is not rising as fast as it should, and that looks to be or to become more complicated because of climate change and the impact of more severe weather events, rising temperature, changes in rainfall patterns, and so on that will make it
actually more of a challenge to keep pace with the rising demand. And that is really a very serious concern. 급격한 인구 증가로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죠. 쌀을 먹는 사람만 매년 4천만 명. 한국의 인구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Our estimates tell us that approximately 5 million tons more will be needed each year. And what that means is that 10 years from now, the world will have to produce 50 million more tons per year than it produces today. 최근 몇 해 동안 생산량이 수요량을 크게 밑돌면서 30% 안팎을 유지하던 지구촌 곡물 재고량은 위험 수위인 15%로 추락했습니다. 공급 과잉의 시대가 저물었죠.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는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필리핀과 곡물 수입국이 공포에 떠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포는 매점 매석과 가격 인상, 사재기로 국제 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Speculation would result to price manipulation. And there's price manipulation, there's the three factors: panic buying, high prices, and of course, hoarding. So we have to consider all those things as a result of this speculation. 전 세계 곡물이 거래되고 가격이 매겨지는 시카고 곡물 거래소. 투자자들에게 요즘처럼 환상적인 시간은 없었다. 돈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 사고 또 사고를 반복했지만 곡물 가격은 하룻밤만 지나면 껑충 뛰어올라 있었다. How much? I can't tell you that. 전광판에 자연재해 소식이 뜰 때마다 투자자들은 더욱더 신바람이 났다. If we have any weather problems, prices will go much higher than they did before. So I think the weather will determine largely what the market does. There's other factors, of course, like biofuel, that has an influence, but the weather is the predominant influence. 불안감에 휩싸인 식량 수입국들이 곡물 시장으로 뛰쳐나오는 상황. 인공위성으로 지구촌을 샅샅이 살피고 있는 투기 세력에게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한 몫을 노리는 투기 자본이 시장에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다. 식량 공급이 불안해질수록 투기적 거래는 급격히 늘어났고 가격을 끊임없이 끌어올렸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월 평균 거래량만 보더라도 밀 거래량이 2003년에 58만 건이었는데 작년 2007년에 166만 건으로 3배 이상이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2월 카자흐스탄이 밀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밀값은 하루 만에 25%나 폭등했다. 이집트와 베트남이 쌀 수출을 제한하자 쌀값도 하루 만에 30%나 뛰었다. 쌀과 밀, 옥수수 할 것 없이 모든 곡물의 가격이 2년 만에 3배나 치솟았다. 투기와 매점 매석이 난무하는 곡물 시장. 식량 수입국의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하루에도 수십 척의 바지선과 수백 대의 곡물 열차가 밀을 실어 나르는 곳, 오레곤주 포틀랜드. 미국 북서부의 이 항구 도시는 아시아로 수출되는 미국 농산물의 전초기지다.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대형 파이프에서 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다. 바쁘게 밀을 싣고 있는 배는 식량난에 허덕이는 필리핀의 화물선. 필리핀은 쌀뿐만 아니라 연간 300만 톤 이상의 밀도 수입해 5손가락 안에 드는 미국 밀 수입국이다. On the Columbia River, we have about 500 ships that carry grain every year. So almost maybe a ship and a half to 2 ships a day that leave the Columbia River with grain for export.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 포틀랜드 항에는 매일 번호표를 받지 못해 대기하는 배들이 적지 않다. 한국의 곡물 수송선도 그 중에 하나다.
미국 밀협회의 마케팅 센터. 아시아로 수출되는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연간 400만 톤의 밀을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필리핀 못지않다. Korea is a very important market for U.S. wheat. In a typical year, Korea will import 1.2 to 1.3 million metric tons of U.S. wheat. 한국에 연간 50척의 밀 수출배를 띄우는 콜롬비아 그레인. 지난해 수익은 1조 4천억 원. 밀 가격 인상으로 수익이 1년 만에 2배로 늘었다고 밝힌다. Our revenues were about $1.5 billion. 2배로 늘어난 수익은 바로 필리핀과 우리 자신이 부담한 것이다. 콜롬비아 그레인은 앞으로도 밀 가격 결정권을 자신들이 쥐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공급이 부족한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인구 대국이 수입을 시작하면 구매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는 것이다. 끼니를 때우기 위해 지구촌 식량 수입국들이 점점 많은 돈을 가져올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We expect demand to continue to grow, and it's strictly a function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wanting and being able to afford better diets, and also growth in population. 이 회사는 미국 전역에 무려 45개의 곡물 창고를 가지고 있다. 저장탑 안의 곡식 재고는 결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기밀로 유지된다. 식량 수요는 유리알처럼 투명하지만 공급은 알 수 없는 상황. 가격은 그렇게 계속 조작되고 있다. 지구촌에서 교역되는 곡물은 전체 생산량의 10%를 조금 웃도는 3억 톤에 불과하다. 그런데 교역량의 80% 이상을 카길과 ADM으로 대표되는 7군데 대형 농산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내륙의 저장시설과 수출항의 선적시설까지 모두 소유한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무기로 곡물을 사들여 요즘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입 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이들에게 의존하는 형편이다. Cargill and ADM, they have operations in every country nearly around the whole planet, and they are very big exporters and shippers and producers of all foods. And recently we can see that in their share price and in their profit reporting that they are making billions of dollars in this kind of environment. 독과점적인 지위를 활용한 곡물 메이저의 횡포에 전 세계가 주름지고 있다. 이들에게 식량 위기는 기회고 생명의 근간인 곡물은 한낱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다. 카길은 작년 한 해 동안 23억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을 해서 무려 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카길 같은 그 곡물 메이저들이 수입이 급등하고 있는 사이에 그 피해는 과연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필리핀 마닐라의 한 빈민가. 한평 남짓한 판잣집에서 부부와 6아이들 모두 8식구가 삽니다. 오늘도 정부 및 판매소에 다녀온 웰리타 씨가 늦은 아침 겸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죠.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반찬이라고는 통조림 1개가 전부. 쌀밥 한 접시와 정어리 한 토막이 오래 기다린 아침 식사입니다. Ngayon sa hirap ng puro na lang in-FM bili-bili namin at saka ang noon nakakain kami ng 3 araw, 3 beses sa isang araw, ngayon 2 times a day na lang dahil sa hirap ng bilihin. 남편의 하루 평균 수입은 5,000원. 8식구가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정부미는 1,500원이 듭니다. 시중 쌀을 사자면 3,000원이 넘고요. 아침마다 정부미 판매소를 찾지 않는 이상 정어리 통조림조차 사 먹을 수 없는 것이죠. Natatakot ako na tumaas yung bigas. Yung mga anak ko hindi na makakapag-aral dahil sa bilihin na tumaas yung bigas.
Ngayon, ang kinikita ng asawa ko ay kulang lang sa pangsuporta sa anak ko. Kaya pabigas na lang talaga ang inuuna namin pag nakakita na 300, 200. 필리핀 인구의 3분의 1인 2,700만 명이 절대 빈곤층으로 웰리타 씨와 비슷한 형편입니다. 근처의 재래시장. 최근 필리핀 물가를 보면 웰리타 씨가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으로 여겨질 정도죠.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는 물가에 반찬거리를 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20. Magkano ilang kilo? Kalahati. Bakit kalahati lang? Kalahati lang po. Yan lang nang kaya namin. Yun lang. Mahal po ba ang mura kasi? Mahal din. Siguro yung 100 naman na kayang pag-budgetin. Parang yung 100 na yun, parang 10 piso na lang. 돼지고기 가격은 가격표가 쫓아가지 못할 만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10페소씩 값이 올라 1년에 8번이나 가격표를 새로 써붙였네요. 지구촌에는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층이 11억 명이나 됩니다. 곡물가 상승은 이들 빈곤층의 목을 맨 먼저 조이고 있습니다. At the United States, we only spend on average about 7% of our family income, disposable income, on food, and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can be somewhere between 40 or 60%, and really for the group of most vulnerable, the people below the poverty line, they often spend 75 or 80% of their income on food. 국제 원조에 근근히 의지하던 아프리카와 아시아 빈민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배나 높아진 곡물 가격 때문에 국제 원조 단체마다 지원할 수 있는 양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Rice, for instance, last year around this time, we were purchasing rice on the international market for about $250 per ton. That price has gone as high as $1,000 per metric ton over the past couple of months. This has a huge impact on our operations and basically means that WFP is able to feed less people for the same amount of money. 치솟는 곡물 가격에 더 많은 사람들이 빈민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도울 곡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지구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됐고 수입국과 수출국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말 유엔 환경계획은 제4차 지구환경보고서를 발표하고 기후변화가 앞으로 농업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다. 적도 주변은 앞으로 기온이 섭씨 3도만 더 올라가도 20% 이상 곡식 수확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벼농사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밤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쌀 수확량이 10%나 줄어든다. 추운 지역은 당분간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온난화는 결국 지구촌을 황무지로 만든다. Most rec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t is largely accepted that climate change is happening, it is a reality, and that it is human-induced. So we can no longer ignore climate change as a problem. We must accept that it's happening to us, and we must take steps to adapt to climate change. 기온 상승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오히려 작은 문제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지금처럼 계속 녹아내리면 방글라데시와 이집트의 곡창지대가 2050년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2100년이 되면 해수면은 50cm 가까이 상승해 인류를 먹여 살리던 농경지 대부분이 물에 잠긴다. And this is going to be a particular problem for low-ly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where they are just barely above sea level already. And this increase in sea level could essentially wipe out some of the smaller islands over the next century if we aren't able to reverse this trend. 인류는 홍수를 만난 젖소처럼 산등성이로 대피할 수 있겠지만 식량을 제공받던 땅으로 영영 돌아갈 수 없게 된다. 만약 극지의 얼음이 모두 녹아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바닷물이 냉각되지 못하면서 북극과 적도를 오가던 해수순환 벨트는 마비된다. 뜨거운 태양 아래 놓인 적도는 제어할 수 없는 열풍에 휩싸인다. 따뜻한 기운이 유입되지 않는 고위도 지방은 한없이 추워져 결국 눈보라와 빙하에 뒤덮이게 된다. 어느 곳에서도 곡식은 종자조차 찾을 길이 없게 된다. If there is a global warming over the next 50 years, is that areas where you today have normal agriculture, a business going on close to the equator, will get so warm that it will maybe in the future not be possible to have agricultural industry, and thus the seed vault is sort of a backup for extra seeds if we lose everything. 세계 최대 벼 연구 기관인 국제 미작 연구소는 요즘 밀려드는 연구용 벼 주문에 눈코 뜰 새가 없다. 원하는 종자는 수확량이 많고 밥맛이 좋은 벼가 아니라 혹독한 가뭄이나 추위 그리고 홍수 피해에 특별히 강한 것들이다. What we have in here in the gene bank are many different kinds of varieties with different types of drought tolerance, heat tolerance, waterlogging tolerance, cold tolerance. However the climate will change, we have some rice in here that will be well adapted to the new climate. 위기의 시대를 맞아 전 세계 연구진이 제2의 녹색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어려운 과제에 매달리고 있다. Like drought, like salinity, like flooding, and like a cool temperature. So to overcome some of these problems of rice productivity or to produce better varieties, we are using wild rice. 우리나라 연구진도 특별한 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인이 먹는 자포니카 쌀을 열대 지방에서도 재배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프로젝트다. 지독한 가뭄으로 호주가 포기한 벼가 바로 자포니카 품종이다. 호주마저도 쌀 수입국으로 돌아선 상황. 위기는 우리에게도 금세 닥쳐올 수 있다. 지난 10여 년 이상 동안 이 프로젝트에 올인해왔지만 사실은 그만큼 진보는 사실은 아주 더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후에 따라서 어떤 품종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만강을 넘어 북으로 300km를 달려간 곳, 러시아 연해주. 5월 말 산과 들에 이제서야 힐록이 무르익고 있다. 봄 농사는 너른 들판을 달리는 트랙터 소리로 시작된다. Начинаем мы работу в 8 часов утра. Работаем весь световой день, по 14 часов. За день засеваем где-то 20 гектар. Проезжаем где-то 80 километров за день вместе с сеялкой. 마른 논에 씨앗과 비료를 뿌리고 나중에 논에 물을 채우는 식으로 벼농사는 이루어진다. Семена засыпаются в первый ящик, удобрения во второй, и потом вместе семена удобрения смешиваются в одном семипроводе и сыпятся в один рядок. Получается, в одном рядке сыпятся семена с удобрением, и для роста семян удобрение дает рост семян, и лучше семена всходят. 트랙터를 총동원해도 파종에만 20일, 수확에 한 달이 걸린다. 여름은 짧지만 기온은 최고 40도까지 올라갈 정도. 벼농사가 생각보다 잘 된다. 연해주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곳은 한국의 한 종교단체다. 러시아 정부가 버려둔 국영농장 17개를 5년 전에 임차했다. 49년간 장기 임대한 땅이 13만 헥타르. 우리나라 전체 경지 면적의 10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넓다. 구한말 배고픔에 고향을 등진 이들이 찾아가던 곳. 그 땅이 다시 이 위기의 시대에 한 줄기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먼 스름보다도 이제 배고픈 스름보다도 더 큰 스름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배고플 때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을 한 거지 무슨 미덕을 생각해가지고 농사를 못하는 거죠.
황무지로 변해가던 땅을 되살리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어처구니 없다는 주변의 비웃음도 있었다. 하지만 국제 곡물 가격이 껑충 뛰어오르자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뀌었다. 연간 규모로 한 24만 포대 정도 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 규모로 보면 한 50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쌀값이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라서 지금 25kg 포장에 한 2만 원 정도씩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가 닥치자 우리 정부도 기업도 제일 먼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해외에 개척한 땅은 고작 60만 헥타르. 일본이 확보한 땅의 5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일찍이 식량 안보 매뉴얼을 마련한 일본은 이미 국토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농장을 준비해뒀다고 한다. 지구촌은 이미 식량 확보를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대량 곡물 수출하는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가격을 다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 농장할 수 있는 농장 확보하는 걸 제일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경작지를 확보하고 더 많은 곡식을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계 5대 곡물 수입국인 한국은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해마다 수많은 농경지가 도시와 공장, 도로 건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곡물가가 폭등하는 와중에도 정부는 농경지를 전용하기 쉽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농지 전용을 더욱더 쉽게 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식량 위기의 어떤 그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의 농업을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의 어떤 그 방향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의 현실은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합니다. 젊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촌. 우리의 농촌이 과연 언제까지 쌀과 채소를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거의 전담하는 사람들이 65세 이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밭작물을 더 이상 짓고 있지 않아요. 젊은 여성 농민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었던 모든 작물들을 누가 생산할 것인가. 들판에서 땀 흘리는 농부들 없이는 우리는 결코 지구의 반격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Well, I think certainly the long-term solution has to be improved productivity and improved agriculture production. I think there's no way around that. It isn't a short-term fix that we can come up with.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수입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밀 같은 경우 과거에는 몇 배나 차이 났었습니다. 국내 값이 그렇게 높았고 그래서 거의 밀농사를 안 졌었는데 지금은 1.7배, 한 배 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곡물 대란은 위기인 동시에 무너진 우리 농업을 일으켜 세울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7%에 불과하지만 지난 90년대 초 우리는 40%가 넘는 식량 자급률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And this is a real opportunity to reverse the negative trends of the past decade in terms of investments in agriculture. We hear people talking for a second green revolution in Asia, around the world, in Africa. 필리핀에서는 지난 6월 쌀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농업부 장관이 물러났습니다. 부족한 쌀은 수입한다는 그동안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앞으로 1조 원을 농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구조로 시급히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전용되던 농지를 붙들어매는 것은 물론이죠. 이미 필리핀 사회를 뒤흔든 식량 위기. 필리핀의 결단은 너무 뒤늦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업에 대한 투자를 미루고 수입에 의존하는 정책을 고수하는 한국보다는 한 발 앞선 것일 수 있겠죠. If we dependent on imports,
then there will come a time that these suppliers will shut down their windows and their doors also for the export. And what will happen to you? That's a seller's market again. But if you have your own production as a long-term solution, come what may, you still have your food. 지금의 추세라면 2030년 세계 식량은 5억 톤 이상 부족해질 전망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을 때 누군가 하루에 한 끼는 밥을 먹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구가 90억 명에 도달하는 2050년에는 식사량을 그 절반으로 줄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온난화는 과연 피할 수 없는 현실일까요? 식량 생산의 위기를 우리는 제2의 녹색혁명으로 극복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부족한 식량을 이웃과 나누는 묘안은 없을까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오늘입니다.